저는 요즘 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락장일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를 눈여겨봐야 장이 회복될 때 이런 준비되어 있는 섹터나 종목으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타점을 정말 잘 잡으면 되겠지만 준비한 사람들이 그 타점을 제대로 잡는 거지, 그때 가서 허겁지겁 타점 잡으려고 하면 이미 엄청 날아가 버린 경우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머리도 좀 짧아지시고. 네, 머리 자르고 왔습니다. 요즘 구독자분들이 왜 1일 1영상 안 하시냐고 물어보시던데. 아무래도 이제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인생 주식 통해서도 좀 관심 있게 봐라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갔었는데 종목이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종목 추천이 아니고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이제 소개해드리는 코너인데 그렇게 안 받아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앞으로는 종목을 매일 소개해드리기보다는 더 선별된 종목들, 매수 타점상으로도 괜찮은 종목들을 일주일에 한 번, 많아야 2번 정도 소개해드리는 컨텐츠로 찾아뵐 예정이에요. 영상의 질을 올리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새로운 컨텐츠, 기존의 컨텐츠와 오늘 들어가는 장인의 장바구니,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장바구니는 대기 중인 카트에 넣어놓은 종목들이에요. 직접 사려고 장바구니에 넣어놓은 종목이면 분명히 퀄리티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괜찮은 종목 소개하는 거랑 진짜 내가 사려고 준비해 놓는 거랑, 그래서 요거를 공유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컨텐츠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요즘 시장이 투자하기 참 어려운 장이잖아요. 네. 투자하다가 손절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장인님은 요즘 장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요즘 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증시가 상승할 때 진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고, 상승 초입에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어렵고 번 거를 반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승장을 확인하고 들어가면. 근데 이제 하락장일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락장일 때 잘 버티는 섹터나 종목, 혹은 오히려 오르는 섹터나 종목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실적 컨센이 이제 개선될 거라고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나 산업군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럼 어떻게 찾냐? 제가 지금 검색식 쓰고 있는 게 있어요. 그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들이 실제로 하락장일 때는 굉장히 종목 수가 적어집니다. 상승장일 때는 막 200개 넘게 포착되다가 이제 하락장으로 가면 26일자 기준으로 지금 방금도 제가 그 검색식 보고 왔는데 100개 조금 넘게 포착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 사야 된다가 아니라 검색식은 말 그대로 1차적으로 깔때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1차적으로 최소한의 요건에 걸러진 게 100몇 개예요. 최소 요건이기 때문에 한 200개, 300개 가는 경우도 존재는 합니다. 장이 좋아지면. 근데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딱 축약이 되잖아요. 버티는 종목들이. 그래서 이 버티는 종목들에서 중복된 섹터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 방산이라든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인프라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잘 버텨요. 그럼 이런 애들이 장이 회복될 때 대장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이 하락할 때 어떤 섹터가 잘 버티고 오히려 올라가나, 이거를 눈여겨봐야 장이 회복될 때 이런 준비되어 있는 섹터나 종목으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걔네가 올라가고 막 신고가 쓰고 이럴 때는 물론 타점을 정말 잘 잡으면 되겠지만 준비한 사람들이 그 타점을 제대로 잡는 거지, 그때 가서 허겁지겁 타점 잡으려고 하면 이미 엄청 날아가 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장에서는 증시가 무너지는 와중에도 잘 버티는 섹터나 종목을 관심 종목에 최대한 잘 갈무리하면서 축약을 시켜놔야 된다. 그거는 검색식에서 포착된 종목들을 보시면 편하다. 그거는 제가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강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손실은 좀 감안할 수밖에 없는 장인 걸까요? 그렇죠. 요즘은 그래서 이제 증시가 무너질 때 다들 기준점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함부로 이걸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저마다의 매매 기준 원칙들도 다르시고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하락하니까 손절해라 라고 함부로 제가 속단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증시가 지금 조정 중이긴 하지만 추세가 깨졌다라고 판단하기에도 좀 애매해요. 차트를 잠깐 볼까요?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코스피 차트인데, 사실 추세가 깨졌다라고 하려면 저점을 올리는 추세가 깨져야지 추세가 깨졌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최근으로 치면 23년 말에 10월 말에서 11월 달에 저점 찍고 그 다음에 24년 1월 달에 저점 찍고, 근데 저점이 어떻게 됐죠?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저점도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6월 달에 저점도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형성되고 있는 이 하락폭의 저점, 이게 직전 저점보다 떨어지면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물론 증시가 굉장히
굉장히 어렵고 신고가 근처까지 이제 가면서 증시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떨어지니까 이게 좀 쇼크가 크게 느껴지는 거지 저점을 올리는 추세는 아직 깨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럴 때는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원칙을 벗어났다면 일정 정도 손절을 하고 리밸런싱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장에서도 잘 나가는 섹터는 있겠죠? 네, 요즘 장에서도 이제 잘 나가는 섹터는 있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들도 몇 가지 좀 존재해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잘 버티거나 오히려 이제 강세를 보이는 섹터나 종목들을 중요하게 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주가가 잘 버티거나 강세를 보인다고 해서 마냥 그거를 그냥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잘 버티는 이유, 오히려 강세를 나타내는 이유가 실적 컨센서스의 근거를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적이 개선될 거고 앞으로 업황이 좋을 걸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잘 버틴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나타내고 있는 실적 그리고 예상 실적이 개선될 거로 나타나는 섹터와 종목들이에요. 그 예를 들 만한 게 섹터 같은 경우에는 중후장대 산업들 그리고 인프라 산업들 앞으로 이제 전쟁은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어서 재건주들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것 같고요. 항암도 그 트렌드가 바뀌거든요.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이렇게 계속 바뀌는데 이번 트렌드는 항체약물 접합체가 항암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비만 당뇨 치료제는 원래 당뇨 치료제 약물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미용 목적으로도 쓰이기 시작하면서 당뇨 치료제를 비만 치료제로 판매가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도 엄청난 이제 주가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고 제약바이오 씬에서는 뭐 이거만한 지금 핫한 재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이 이제 CDMO 쪽의 생물보안법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올 여름 증시 급락을 조심하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런 우려 속에서도 장인님의 장바구니를 채우고 있는 종목들이 있나요? 전 세계의 생산 공장 역할을 했던 게 중국인데 거기서 생산 공장 다 빼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담당하고 있던 이 CDMO 사업을 다른 국가에서 이제 담당을 해줘야 되는데 한국이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CDMO 사업을 하는 기업들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생물보안법의 연장선상에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바이넥스라든지 마이크로 디지털 이런 종목들을 저는 눈여겨보고 있어요.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혜를 받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좀 안전하게 가겠다라고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마이크로 디지털이 지금 추세가 좋다고 생각해서 이 두 종목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차트를 좀 같이 보면은 마이크로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닥 대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점을 이제 올리면서 뭐 더 이전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저점을 올리는 추세가 형성이 되는 거죠. 바닥 구간에서 이제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저는 마이크로 디지털이 상당히 이제 양호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리던 패턴 중에 이런 이제 짝꿍댕이 패턴이 나오면서 이 궁댕이 꼴을 돌파해주는 캔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마이크로 디지털 좀 눈여겨볼 만한 타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직 타점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고가 근처로 올라가면서 주가가 이제 강하게 수혜를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우량주이기도 하고요. 이제 슬슬 매수를 고려해보아도 좋을 만한 이제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정석대로라면 이제 이평선 요 51선이 위로 올라오면서 정배열이 좀 돼야 되는데 지금부터 봐도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휴젤이거든요. 휴젤이 지금 신고가 거의 쓰기 직전인데 얘네가 거의 3대 톡신 시장을 다 진출해가지고 지금 톡신계에서는 휴젤이 지금 엄청난 아웃풋입니다. 이게 상장한 지도 뭐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한 10년 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신고가 패턴 쓰면서 날아가기 시작하면은 휴젤은 정말 많이 날아갈 것 같아요. 이번이 21년도가 사실 제대로 못 날아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이 진짜 찐파동이 되지 않을까. 고점 돌파가 나오면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당뇨 비만 치료제는 지금 솔직히 보긴 해야 되는데 제 기준에서는 조금 애매한 느낌. 확 와닿는 종목은 아직 없다. 지켜보는 단계다. 네. 이번 항암 트렌드는 ADC 항체약물 접합체가 이제 트렌드인데 거기에 있어서는 지금 리가켄바이오가 사실 대표적인 종목이라서 지금 신고가 쓰고 있는 과정에서 리가켄바이오 저는 이제 아주 강력하게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제 방산은 이제 왜 눈여겨보냐면 이제 좀 자주국방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트럼프 정권도 그렇고 지금 트렌드 자체가 방위비 부담 문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야 니네 돈 더 내. 미국이 전 세계 경찰 역할 안 할 거야. 니네가 알아서 니네 국가 보호해. 약간 이런 기조로 가기 때문에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방산 쪽에서는 현대로템 이제 신고가를 쓰고 있는 양상이고요. 실적을 기반으로
기반으로 해서 올라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 이 두 종목의 대표적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하나 시스템이 좀 더 등락폭이 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난 탄력적인 종목을 원한다라고 하면 하나 시스템을 보는 것이고, 이거 인생 주식에서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빠졌다고 이제 욕 옴팡지게 먹었는데 뭐 계속 신고가 고가 갱신해주죠. 좀 등락이 센 것뿐이지 하나 시스템 이제 저는 상당히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안정적으로 보고 싶다 하면 저는 현대로템, 등락이 훨씬 더 적은 게 느껴질 거예요, 차트 딱 보면. 그래서 현대로템과 하나 시스템을 취향 차이다 라고 하면서 좀 두 개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재건주로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게 HD, 현대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거의 뭐 짝꿍 종목입니다. 같이 움직이니까 한 종목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HD 현대인프라코어나 HD 현대건설기계는 짝꿍 종목이다. 이제 트럼프 당선되고 뭐 그 이후까지 바라본다. 지금 러우 전쟁이 사실상 끝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수혜를 볼 만한 HD 현대인프라코어나 뭐 HD 현대건설기계 뭐 이런 종목들 눈여겨보면 괜찮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쪽에서는 제가 HD 현대중공업을 엄청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오늘도 그렇고 너무 많이 날아가 버려가지고 좀 많이 아쉽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이거 여기서 매수 타점 잡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자 기준으로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어제나 뭐 그제 이 정도까지는 사도 됐을 것 같은데 이제는 너무 많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뭐 껄무새긴 한데 살걸 팔걸 이런 게 껄무새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항상 맨날 껄무새 하고 있습니다. 껄껄 놓쳐버렸네 현대중공업 껄껄. 그래서 이제 현대중공업 더 갈 것 같긴 하거든요, 솔직히 아직도. 근데 제 기준에선 타점 좀 벗어났습니다. 타이밍이 오면 사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종목은 한일시멘트인데 이게 이제 제가 굉장히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투자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패턴이 선형 패턴이랑 손잡이 달린 컵 패턴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 중에 이건 이제 선형 패턴이에요. 이게 바닥을 정말 오랫동안 기간을 통해서 소화를 시켜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를 이제 들어 올리기 시작하려고 하는 꿈틀대는 단계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명확하게 이제 딱 올려치는 이제 자리 나오면 돈이 여유가 있다면 이거는 살려고 하고 있다. 왜냐면 한일시멘트는 지금 벌써 이게 1년이 넘었거든요. 거의 뭐 2년 돼갈라 그래요, 지금. 이 선형 바닥으로 이렇게 유지를 해준 지가. 그래서 시멘트 업종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경기 민감 업종이기 때문에 경기가 불경기일 때 사서 호경기일 때 매도하면 수익을 보는 구조. 근데 바닥 구간도 정말 오랫동안 구축했고 회복되려고 하고 있고, 한일시멘트는 실제로 시멘트 단가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이미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시멘트 단가를 올리는 작업도 몇 차례 진행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요만 올라가주면 끝나요. 그거는 경기가 해결해줄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불경기에 타점만 잘 맞춰준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근데 이미 실적은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한일시멘트 지금 째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들 장유님만의 매매 타이밍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기술적 기준이랑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적 기준, 이제 시장, 그 다음에 이제 업황, 요 네 개가 이제 일치할 때 매수 타이밍을 잡습니다. 이제 요거는 강의에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기술적인 기준이랑 재무적인 기준이 부합하는 종목들을 소개해드린 거고, 거기서 매수 타점을 주고 시장이 이제 회복되는 관점에서 저는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생각이에요.